여러분들 만년필 사용하실 때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좀 눈치를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보통 이제 경험한 대충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백화점에서 카드를 만들 때 보통 백화점 이제 왜 가입 신청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펜이 당연히 이렇게 스프링 끈이 달려있는 펜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보통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방에서 당연히 이제 만년필을 딱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 썼죠. 근데 종이 자체가 살짝 코팅이 돼 있어서 잉크가 흡수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손을 스치거나 아니면 종이를 넘기거나 하면서 계속 쫙쫙 번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담당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볼펜 쓰지. 뭐 잘났다고. 만년필을 굳이 꺼내서 써가지고.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종이 주면서 볼펜으로 써주세요. 말은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저는 그때 상황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제가 속물이 된 듯한 그런 기분 있죠.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 또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 실제로 글씨 쓸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일이 있긴 있죠. 사람이 아예 글을 안 쓰고는 못 사니까. 근데 제가 만년필을 꺼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오래 안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꼭 물어봅니다. 만년필 쓰면 뭐가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거 비싼 건가요? 얼마예요?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참 난감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좋아서 쓰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한번 써봐도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드렸더니 만년필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구나. 안 써본 걸 떠나서 이 만년필을 구경이나 해본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보통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펜촉이 위로 가게 쓰지 않나요? 근데 정말 뒤집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가게 쓰시면 돼요. 그랬더니 멋쩍게 한번 묻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끄적거려 보더니 필기감이 좀 거치네요. 그러니 그냥 씩 웃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볼펜보단 거칠겠지. 지금 생각해도 욱하네요. 그래서 만년필을 쓰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편하게 내가 쓰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마음 편하게 쓰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편한 볼펜을 두고 만년필을 더 이제 높게 쳐주는가. 그러니까 볼펜을 주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만년필을 거의 써보지 않은 사람도 볼펜보다는 만년필이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뇌피셜을 돌려볼게요. 어, 영화 이제 생각 언뜻 하다 보면 이제 만년필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이제 내가 기억으로 한 2001년도인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수인데 존 내시라고 이제 실존 인물이에요. 이제 실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인데 이제 영화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존 내시 교수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이제 만년필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이제 각자 만년필 하나씩 받는데 그 만년필의 의미는 그러니까 필기구 글 많이 쓰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의 업적을 인정한다. 또 그리고 존경한다. 존경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이건 실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필기구지만 볼펜을 주면서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이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펜을 교환을 하죠, 보통.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볼펜이나 아니면은 뭐 사인펜 이런 걸로 이름 자체가 사인하라고 있는 사인펜인데도 사인할 때 쓰지는 않고 보통 만년필로 서명을 하고 대부분은 몽블랑 펜이죠. 149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라 사인도 자기가 제일 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인을 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내 사인 보라고 여기에 이제 서명했다고 보면 거의 하단을 꽉 채울 정도로 굵은 매직 같은 펜으로 이제 짝짝짝짝짝짝짝 굉장히 크게 사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욕구로는 이 만년필로 한 작은 글씨로는 자기의 이제 과시욕을 충족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직 같은 펜으로 이제 사인을 한 장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모나미의 네임펜을 굉장히 애용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년필이나 볼펜이 아니라 네임펜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안이나 이런 데 서명을 하셨던 그런 경우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름이 네임펜이니까는 당연히 이름 적을 때 쓸 수 있는 펜 아니겠어요? 근데 네임펜으로 서명을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서명 그 시장에서 만년필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년필은 이런 위상을 획득할 수가 있었을까?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만년필에 대한 이제 로망을 품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만년필 메이커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이제 펜 시장이 이제 막 열렸을 때 20세기 초겠죠. 그럴 때 특히 이제 몽블랑의 이제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몽블랑사에서는 각국 정상의 손에 자기의 몽블랑 149 펜을 쥐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에도 협찬을 많이 해서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인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알랑드롱이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 리플리죠. 리플리가 이제 호텔에서 서명할 때도 보면 몽블랑 펜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왔죠, 영화에는. 이제 그렇게 명사들 손에 이제 볼펜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만년필을 쥐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메이커들의 노력이 많았었고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파블로프의 개 수준으로 서명, 협정 그러면 만년필을 떠올릴 정도로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몽블랑이 제일 이제 이미지가 크겠고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에서 일본한테 항복 문서를 받을 때는 파카 듀오폴드로 받았다는 등 아니면은 히틀러가 애용한 펜은 의외로 펠리컨이었습니다. 펠리컨 20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펠리컨에서는 별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히틀러는 펠리컨 펜을 굉장히 애용했다고 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서명하면은 만년필이 떠오를 정도가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메이커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볼펜은 만년필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펜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볼펜은 뭐 했냐? 볼펜은 후발주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펜의 역사도 결코 짧지 않고요. 오히려 만년필만큼이나 오래됐어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미지만으로 그냥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뭐 50년대, 60년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2차 대전 후에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쓰려고 그때 발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펜이란 개념이 처음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는 이미 19세기 후반이에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미 이제 강철 심 끝에
작은 볼을 달아서 굴려서 잉크를 종이에다 바른다라는 개념이 벌써 나왔고요. 그걸로 특허까지 받습니다. 그때가 1888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만년필만큼이나 진짜로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펜을 어떻게 개량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볼펜처럼 개량하자는 사람과 만년필처럼 개량하자는 사람으로 나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 펜은 언제 나왔냐 하면 194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 처음 상품명이 비롬이라는 볼펜이 나와서 현대적인 볼펜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헝가리 신문 기자 비로 형제가 이제 만든 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1888년도에 처음 그 만년필의 개념이 정립이 돼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왜 우리가 실제 그때 만년 볼펜을 쓰지를 못했느냐? 주된 이유는 잉크 때문이었죠. 잉크가 볼펜 끝에서 나오려면은 만년필 잉크 같은 경우는 점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수성 잉크니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에서 볼을 굴리면 잉크가 줄줄줄 새니까 이제 볼펜으로 써야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잉크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못해서 잉크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거든요. 만년필용, 그러니까 펜으로 찍어 쓰는 잉크, 그 다음에 인쇄할 때 쓰는 잉크 이 정도가 있는데 인쇄용 잉크는 점도가 너무 꾸덕꾸덕하다고 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펜 끝으로 흘러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잉크 개발이 안 돼서 그때만 해도 이제 잉크에 대한 과학, 화학 그런 지식이 축적이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잉크 때문에 실용적인 볼펜을 구별을 못했고 1943년도에 볼펜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로 형제, 형은 기자고, 그러니까 형 기자라는 것이 이제 글씨를 쓰는 직업이니까 야 이거 만년필 너무 불편하다. 특히 그때가 43년도면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종이의 질까지 떨어지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펜 쪽에 계속 종이가 걸리고 찢기고 또 종이 질이 낮다 보면 써보신 분은 알지만 쭉 하면 잉크가 쫙 퍼지잖아요. 글씨가. 갱지라 그러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지 않는 그런 펜을 만들어 보자. 실용적인 활용도가 높은 잉크가 새지 않는 그런 펜을 만들어 보자 해서 동생이 화학자였거든요. 볼펜용 잉크 좀 개발해봐라. 그래가지고 38년도에 잉크를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특허까지 받고 그리고 43년도에 볼펜이 나온 거죠. 비롬 볼펜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45년도에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주한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볼펜이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언제 볼펜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1958년도에 왕자화학에서 볼펜용 잉크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역사적인 펜이 탄생하죠. 뭐냐? 바로 요거 모나미 펜. 이거는 문화펜이네. 어쨌든 모나미 153 펜. 153 펜이 나오면서 국내 볼펜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펜의 역사가 시작된 건 사실상 이 모나미 펜이 나온 1963년부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아마 볼펜이 이제 후벌주자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모나미 펜은 거의 펜의 상징과도 같은 펜이죠. 이것은 펜 자체,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펜 자체의 공헌도만 따진다면 이 펜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뭐 공장에서, 학교에서, 법원에서, 뭐 군대에서, 시장에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이 펜이 없는 데는 없잖아요. 이 펜으로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펜이고 어떤 만년필과 비교해도 결코 그 가벼이 볼 수 없는 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펜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펜의 역사에서도. 그러면은 만년필은 그때 뭐 했냐? 이제 볼펜이 막 이렇게 파상적인 이제 가성비를 내세워서 공격해 올 때 만년필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시계의 역사에서 기계식 시계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년필이.
이제 쿼츠, 이제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이제 기계시계는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죠. 세이코사에서 처음 기계식 시계,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똑똑 하고 시침이 움직이는 시계, 그 시계가 나오면서 이제 태엽으로 움직이는 톱니로 움직이는 기계식 시계는 거의 이제 멸종 직전까지 갑니다. 왜냐면 생산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깎아서 조립을 해야 되는 시계가 그렇게 수정의 진동을 이용해서 전자장치로 만드는 시계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싼 기계식 시계도 그냥 보통 아무리 싸도 2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비싸면 몇 억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전자식 시계 이렇게 쿠팡 이런 데 쳐보시면 몇천 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가성비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기계식 시계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요즘은 뭐 롤렉스는 매장 가보시면 알지만 텅텅 비잖아요. 그걸 못 사서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1,500만 원짜리 시계를 못 사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요.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결국은 상징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시계가 나를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년필도 똑같아요. 볼펜과의 싸움에서 가성비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실용성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용 빈도는 어떨까요? 아유, 그것도 못 이기죠. 세상에 볼펜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년필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만년필은 이길 수 있었을까? 결국은 상징성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결국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자기 이름에 대한 상징성이죠. 아까 각국 정상의 협정, 서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쓸 때 멋, 그리고 고품질의 필기구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사인 자체도 자기 이름을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많지 않죠. 어떻게든 변형을 해서 멋들어지게 사인을 하잖아요. 자기만의 시그니처로.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고유한 욕망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멋있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 그러면 볼펜으로 하면 그 욕망이 충족이 될까요? 아니요. 볼펜보단 만년필이 더 나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볼펜보다는 그 욕망 충족에 훨씬 가까운 물건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메이커에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파악을 하고 매년 서명하기 좋은 펜을 내놓습니다. 실용적이진 않지만 더 비싼 펜, 더 이쁘고 화려한 펜, 그리고 많이 생산하지 않는 소수의 펜. 바로 한정판이죠. 한정판을 매년 내놔요. 갖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요. 망가질까봐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려해서 다른 사람 눈에 띄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펜이 팔려요. 매년 메이커마다 한정판을 내놓죠. 그걸 사지 않는다면 누가 그 메이커에서 한정판을 내놓겠어요. 그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서명에 대한 시장이. 자기 이름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죠. 이름을 쓰는 거, 남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쓸 때의 그 로망이.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펜이 더 마음에 더 나한테 어울릴까라는 생각. 이 펜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 펜으로 쓸 때와 아니면 이렇게 만년필을 꺼내서 쓸 때와 아니면 몽블랑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하죠. 서명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몽블랑 펜으로 쓸 때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에서 알랑드롱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인 친구를 죽이고 부자인 척 하잖아요. 근데 부자인 척 할 때 볼펜을 꺼내서 썼다면 사람들이 당장 의심을 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품 안에서 몽블랑 149를 꺼내서 서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덜게 되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볼펜 자체가 어떤 정말 싸구려 펜이고 뭐 기술력도 없고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볼펜에 들어간 기술은
정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58년도에 잉크 개발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63년도에 생산을 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아무나 저개발 국가에서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펜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일화가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총리가 됐네요. 리커창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국이죠. 우리나라는 우주선도 만들고 우주정거장도 만드는데 어떻게 볼펜을 못 만드냐, 이렇게 한탄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오? 깜짝 놀랐어요. 볼펜이라는 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중국이 볼펜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것도 도전을 하고 항공모함도 만든다고 그러고 스텔스기도 만든다 그러는데 볼펜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 검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볼펜을 380억 자루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을 해서 세계 1위 국가예요. 볼펜을 만드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이 볼펜 끝에 이 팁, 구슬 있잖아요. 이 구슬이라든지 잉크 이런 것들은 전부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죠. 대부분 이제 필기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이제 다 수입을 해다가 이제 핵심 기술은 다 수입을 해다가 조립만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야 이놈들아 어떻게 볼펜도 못 만들어, 쪽팔려 죽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지도자가 만들어 하면 만들어야죠.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볼펜을 제대로 만드는데 무려 5년이 걸렸어요. 5개월이 아니고 5년. 그러니까 볼펜 요거 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잉크를 개발하는데 5년이 걸린 거죠. 이 볼펜 심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펜 끝에 붙어있는, 볼펜 펜 끝에 붙어있는 구슬이잖아요. 아주 작은 구슬. 요게 이제 보통 스테인리스 강 아니면 크롬 강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그거 만드는 이유가 마모가 작아야 되고 마모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녹도 안 슬어야 되고 당연히 잉크에 아니면 공기 중에 수분에 녹이 안 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질의 변화가 적어야죠. 항상 구체를 유지를 해야 필기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잉크도 고르게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작아야 되잖아요. 뭐 굵은 게 보통 1.0, 요즘은 0.2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름 0.2 정도의 볼을 만들려면 그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굴을 완벽하게 깎아서 이렇게 균일한 품질을 가진 이렇게 볼펜 심 끝, 그러니까 구슬 팁이죠. 그 팁을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63년도에 볼펜을 생산한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고 기술력이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자기 기술이 들어간 볼펜을 만든 게 2017년이에요. 불과 6년 전? 5년 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펜의 기술이라는 건 대단해요. 왜냐면 이 볼펜을 만들 때 중국은 이미 저가 만년필 시장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저가 만년필 시장, 일본 만년필 보통 이제 파일로트나 아니면 플래티넘 이런 펜들이 이제 유럽 시장 이런 데를 다 석권을 했었는데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제 만년필을 저가로 만들면서 일본은 거의 저가 시장에서는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년필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이 만년필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볼펜 만드는 기술은 없었던 거죠. 그것만 봐도 이 볼펜에 들어간 기술력은 이 만년필에 비해서 결코 녹록지 않다, 적은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도 만년필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어째서 사람들은 만년필을 그렇게 떠받들어 보시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서명에 대한 욕구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집 욕구죠. 아까 한정판 얘기했잖아요.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는 한정판을 내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서명에 대한 욕구이기도 하지만 만년필은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은 아예 안 쓰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대신 만년필을 한 자루라도 써서 써본 사람은 한 자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두 자루, 세 자루 아니면 정신을 잠깐 놓으며 10자루, 20자루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만년필은 이렇게 수집욕을 불러일으켜요. 왜냐면 디자인이 매년 나오고 다르고 메이커도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수집하기도 그냥 크기도 크지 않잖아요. 근데 가격도 정말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띠만 바짝 졸라매면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나와요. 물론 넘사벽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펜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만년필 펜 자체를 수집을 전문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통 10만 원, 비싸도 20만 원 이러면 접근 가능한 펜들도 많기 때문에 수집욕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년필을 써본 사람이, 만년필을 수집하는 사람이 만년필 업계를 먹여 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년필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명에 대한 서명 시장, 그 다음에 수집 시장, 이 두 가지가 그 만년필 시장을 이제 이끌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커들도 계속 그 두 사람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펜 자체, 그러니까 펜이라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손에 쥐고 쓰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을 부여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만년필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쓰잖아요. 쓸 때 보통 이제 필기체로 막 갈겨 쓰다 보면 다양하게 쓰다 보면 펜촉이 닳기 마련이고, 자기 필기 습관대로 펜촉이 달다 보면 필감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면 내 필기를 쓰던 그 각도대로 쓰면 굉장히 필감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쓰다 보면 굉장히 필감이 별론데요. 뭔가 어색한 느낌 그런 게 들죠. 다시 말해서 나한테 맞춰지는 물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굉장히 나한테는 이제 애착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아껴 쓸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이 펜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이 펜이 세상에서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메이커에서 뭐 수십만 자루 만들었겠죠, 전 세계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모델을 하나를 더 사야겠어. 그리고 사요. 근데 써보면 이 펜과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이 펜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이 펜은 이 세상에 이거 한 자루인 거예요. 아무리 모델이 똑같고 생김새가 똑같다 그래도 이 펜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만의 물건이 되는 거고 애착 관계가 더 형성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상징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내 거, 내 물건.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저한테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년필만큼 사람의 과시욕을 좀 뭐랄까 좀 은근하게 아니면 우아하게 표시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너무 돈 쓴 티가 나잖아요. 뭐 시계든 뭐 구두든 핸드백이든 뭐든 딱 보면 명품이고, 저거는 엄청 썼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드는데, 만년필은 그거보다는 살짝 거리감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볼펜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년필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뭔가 자신의 취향을 고급스럽게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싸 보이잖아요. 노골적이면은. 그러니까 은근하게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스러움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물건이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년필은 가격으로, 그 다음에 브랜드로, 디자인으로, 그 다음에 펜촉으로,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죠. 만년필 어떤 메이커, 어떤 만년필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파카를 주로 쓰는 사람, 몽블랑을 주로 쓰는 사람, 오로라를 주로 쓰는 사람, 아니면 파일로트를 주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성향도 조금씩, 성격 아니면 취향도 조금씩 달라 보이고요. 물론 이건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죠. 또 볼펜 쓰는 사람과 만년필 쓰는 사람은 조금 더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고 싶을 때 만년필이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년필을 좀 볼펜보다는 좀 각별한 물건, 특별한 물건을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다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결국은 만년필은 그러니까 서명이라는 실사용을 하되 자기의 어떤 은근한 과시 혹은 취향의 고급스러움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물건이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나한테 맞춰지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볼펜에는 없는 어떤 매력이 있다. 거기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거기에 맞춰서 한정판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수집 욕구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년필을 쓰시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숨겨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랑스럽게 쓰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쓰시고 내가 즐거우면 됐죠 뭐. 이렇게 즐거운 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펜이 좋다고 이 펜 막 펜 늘려가지 마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펜이 마음에 들면 이 좋은 펜은 이 세상에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애정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펜이 많아지면 애정을 다 나눠줘야 되니까 애정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보았던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펜도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펜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즐거운 펜 생활 하세요.